먼저 대전 화재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서울주민 박주민입니다. 어제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솔직히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서려 했지만 당시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판단해서 출마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함께 해왔던 그 싸움이 한 고비를 넘어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밤 저는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내란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한 삶, 불평등 없는 도시, 차별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 광장의 다짐을 서울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빛의 혁명의 완성이자 이번 선거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 AI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새로운 메가시티와의 경쟁 등 서울은 변화의 최전선, 성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오세훈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강버스, 서울링, 감사의 정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시민의 삶은 외면한 외화 내빈이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진 표리부동이었습니다. 시민의 서울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전시용 서울이었습니다. 이런 서울에는 아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묻겠습니다. 서울은 어떤 가치의 도시여야 합니까? 저는 존엄과 공정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새로운 서울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존엄의 원칙입니다. 재난과 안전, 주거와 노동의 위기 앞에서 서울이 시민의 비빌 언덕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정의 원칙입니다. 서울이 정말 하나의 도시입니까? 강남구의 GRDP는 강북구의 22배에 달합니다. 강북 대약진 3조 집중 투자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동네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게 놔두진 않겠습니다. 4050 세대에게도 투자하겠습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손잡는 정치를 택해온 이 세대에게 우리 사회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갚을 차례입니다. 셋째, 미래의 원칙입니다. 저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팔지 않겠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40년 후에도 서울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한강 AI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도시의 신경망으로 고독사 위험 어르신을 미리 찾아내고 전세 사기 위험 매물을 계약 전에 걸러내는 미래 서울을 열게 될 것입니다. 5국 3특의 시대, 대한민국 전체의 투자 플랫폼이 되는 서울, 세계와 경쟁하고 대한민국과 나누는 서울, 이것이 균형 발전의 시대 서울의 미래입니다. 존엄과 공정 그리고 미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한 서울은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삶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기본특별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기회특별시, 기본특별시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주거대전환, 유통대전환, 교통대전환 등으로 기본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회특별시는 서울 전체가 성장하고 기회가 열리는 도시입니다. 강북 대약진 3조 집중투자, 한강 AI, 바이오 클러스터, 슈퍼 아레나, 그리고 4050에 대한 투자까지 더해 기회가 폭발하는 서울을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합니까? 기초단체장의 행정은 밀착과 집행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서울시장의 행정은 전략과 조정을 통한 설계입니다. 설계자입니다.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세계를 상대로 서울의 역할을 정립하는 설계자여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가 예산을 끌어오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 이재명 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부여받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또 저는 코스피 6000 시대의 주춧돌이 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에 가장 먼저 힘을 실어준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개혁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작년 국민연금은 231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의 요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당 의료대란 특위를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과 대통령 취임 초기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던 의료대란을 멈춰 세웠고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켜 의료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온 사람이기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서울을 위한 설계를 할 사람이 바로 저 박주민입니다. 이번 선거 민주당이 이기는 선택지가 2개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에 나서야 합니까?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민주당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원들은 그 차이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더 민주당다운 후보가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실용적인 리더는 뽑아도 보수화된 리더를 뽑지는 않습니다. 저 박주민 정의, 공정 그리고 개혁의 길에서 늘 앞장서 왔습니다. 저는 당당한 민주당 DNA로 살아왔습니다. 검증은 완료됐습니다. 준비도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해온 박주민 이제 서울과 일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겠습니다. 저 박주민 응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